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27분입니다. 미국은 2거래일 연속으로 금리 우려, 그죠? 긴축 우려, 인플레 우려 이러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바이든도 뭐라 한마디 하긴 했는데 바이든도 시장의 불안감을 되돌리진 못했죠. 바이든도 야 인플레가 심각하다 야 한마디 했거든요. 인플레 우려는 어쨌든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급락했다고 반드시 아시아가 급락하냐, 유럽이 급락하냐,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오늘 보시면 미국장 낙폭에 비하면 아시아는 굉장히 선방한 겁니다. 그죠? 무슨 호재가 있었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냐 싶긴 한데 뭐 딱히 호재가 있고 이러진 않았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기적의 논리, 선반영, 요거 한마디면 사실 다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이 선반영됐습니다. 긴축 우려가 선반영됐습니다. 한마디 하면 아시아장의 움직임을 다 설명을 할 수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드려야 되겠죠. 뭐 사실 맨날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2022년 들어와갖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꼴랑 20일밖에 안 됐지만 1월 20일이니까 20일밖에 안 흘렀지만 흐름이 굉장히 좀 급격했다고요. 올해 22년 땡 하자마자 금리가 폭등했죠. 그리고 22년 땡 하자마자 주식시장은 막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20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의 움직임은 좀 지나치게 빠르고 가파르게 오른 것이 있고, 주식시장은 지나치게 가파르고 빠르게 하락한 감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금리가 더 오르고 추가로 주식시장이 더 하락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쉬어가는, 힘을 충전하는 이 휴식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휴식 기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잘 잡으셔야 되겠죠. 예, 이런 휴식 기간이 나온다는 가정을 하고 좀 기다리셨다가 가던 흐름에 올라타셔라. 주식시장은 일단 뭐 긴축 우려 이런 게 끝난 게 아니니까 더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반등 나오면은 위에서 이제 매도 전략 하는 거고, 뭐 금리 상승에 베팅하시겠다 그러면 눌림이 나오면 눌림시 매수 전략해서 금리 오르는 데다 베팅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쭉 드렸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이 오늘 아시아장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는 이제 먼저 좀 빠지고 나서 중요한 지지선들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늘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림을 보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일본 증시 같은 거 한국 증시와 좀 비스무리한 그런 자리에 와 있죠. 한국 증시는 지금 이제 중장기 박스권 하단 자리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충 줄 그은 거예요. 정확하게 이 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니케이 같은 경우 보시면 대략적으로 중요한 라인이다. 딱 봐도 여기 어딘가가 중요하죠. 여기 어딘가 붕괴되면 와장창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너무 급하게 들이대니까 오늘 급반등 나왔다. 중요한 자리 부근에 있으니까 추가로 하락할 거라 하더라도 이게 반등이 좀 필요한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그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라들마다, 각 나라들, 각 지수들마다 조금씩 위치는 좀 다릅니다. 위치와 어떤 뭐 움직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개중에 중국 상해종합 이런 것들은 옆으로 기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먼저 하락하고 먼저 한 달 빨리 반등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1월 17일 날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남들 반등할 때는 옆으로 이제 기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먼저 올랐으니까, 먼저 반등을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단기 하락 추세를 극복할 거냐 말 거냐, 여기서 다시 아래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거 넘어서 다시 위쪽까지 도전하는 뭐 상승 랠리를 펼칠 거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뭐 홍콩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급등을 했네요. 그죠? 오늘 중국에서 이벤트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벤트가 뭐 하나 있었죠. 말씀드렸다시피 LPR 금리 요거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애널리스트들 예상에 부합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홍콩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작년 내내 하락 추세로 잘 빠졌죠. 너무 많이 빠져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죠. 선반영이란 논리 여기에도 또 적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작년 내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빠지니까 오히려 남들 하락할 때는 대장이 돼서 이제 오르고 있다.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은 올해 2022년 1월 20일까지 오늘까지 해서 올해 상승률은 아마 제가 봤을 때 홍콩이 제일 좋을걸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오른 증시 없을 거예요. 올해 중에서는요. 어쨌든 뭐 이런 모습 보였다라는 거. 근데 아무튼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하락 추세 이걸로 완전히 극복한다? 야, 이제 대세 상승 가냐? 글쎄요. 어쨌든 얘도 중화권 증시인데 계속 드리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요즘에 중국 통화 정책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과 완전 이제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저는 도무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저는 보이는 대로만 일단 읽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일단 계속 금리 인하 이런 쪽으로 나서고 있죠. 뭐 다양한 금리들이 있나 봐요. 정책 금리들이 솔직히 저도 뭐 종류가 많고 복잡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MLF 금리라는 것도 이야기 한번 드렸고 요것도 인하했고 오늘은 LPR 금리라는 게 있다는데 요것도 일단 인하를 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뭐 맞다고 하더라고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은 뭐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유동성 공급이죠, 유동성 공급. 요것도 계속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정책과 완전 이제 정반대로 가고 있죠. 미국은 어때요? 지금 일단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일단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살펴보면 연준 대차 대조표가 예전엔 돈풀기에서 쭉 늘어나다가 지금은 늘어나는 속도가 거의 0에 가깝다고요. 지금은 거의 직선에 가깝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추가적으로 유동성 공급은 절대 안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월 20일인데 한 두 달쯤 있으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도 시작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무시무시한 게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한 번이 아니죠. 지금 2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거의 올해 5번도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시장이 예상하고 있고 연준의 그런 의지도 좀 돋보입니다. 어젯밤 바이든 연설했던 것도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 GDP 1위 국가 미국과 전 세계 GDP 2위 국가 중국이 지금 서로 다른 통화 정책을 완전 스탠스가 다른 통화 정책을 펴고 있죠. 누가 이길까요? 네, 제 생각엔 그래도 미국의 파워가 더 세지 않겠어요. 하여튼 저의 예상인데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는 미국이 패권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미국에 도전하는 다른 국가가 또 나타나서 또 삐까삐까 또 싸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죽을 때까지는 이 미국이 계속 패권을 유지할 것 같거든요. 달러의 위상은 계속될 것 같은데 아무튼 중국이 여기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인데 미국의 정책에 지금 대놓고 반기를 들고 있죠. 막 지금 유동성 공급하고 있고 금리 인하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어제도 나와갖고 야 인플레 좀 심각한 것 같다 야 그러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여기서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하고 슬슬 이제 바이든 콧등을 잡고 간질간질하게 하면 재채기할 수 있겠죠, 미국이요. 그런 점들이 좀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미국과 중국의 정책이 완전 반대로 돼가지고 아무튼 뭐 누군가 하나가 작살이 나고 끝나겠죠, 경제적으로요.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뭐 딱히 뭐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제 싸움의 결과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위안화 환율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죠. 일단 지금 상황이 이제 명확하게 이슈가 생기긴 한 거예요. 미국은 긴축, 중국은 완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위안화 강세는 지금까지 이어졌던 이 위안화 강세는 반드시 위안화 약세가 되긴 될 겁니다. 상식이 맞다면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이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어떤 이 관성 위에서부터 이 밀어붙이는 이 힘 때문에 계속 아래로 좀 눌리고 있다고 보긴 보는데 어쨌든 지금 근데 움직임들이 심상치는 않아요. 하방 경직성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아무튼 이 부분 잘 보자고요. 이게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중국이 박살난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위안화 잘 보자고요. 오늘 뭐 금리 인하하고 뭐 유동성 공급하고 이러니까 보시다시피 또 하방 경직성은 일단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싸움을 잘 봐야 될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뭐 특별히 뭐 나머지는 드릴 이야기 없네요. 하여튼 뭐 주식시장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받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갭상승 출발해갖고 이 반등에 약간 제한이 걸린 듯한 모습이네요. 그렇지만 미국이 오른다면 또 오를 수도 있죠. 또 여기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드릴 이야기가 없고요.
잠시 후에 무슨 이벤트가 있긴 있을 겁니다. 오늘 뭐 유로존에서 뭐 통화정책 어쩌고저쩌고 무슨 이야기 한다고 하거든요. 잠시 후네요. 뭐 ECB 어쩌고저쩌고 뭐 머니터리 폴리시 미팅이라 돼 있죠. 뭐 통화정책 미팅 어쩌고저쩌고 돼 있습니다. 요거가 아마 이제 달러 인덱스를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거 잘 보자고요.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고, 그 외에 뭐 나머지 경제 지표들은 평상시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밤에는 미국 주식시장을 좀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한국장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으로 보긴 볼 거예요. 미국도 솔직히 조금 좀 단기적으로 좀, 물론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약간 단기 낙폭 과대이지 않나 싶은 그런 감만 드는 거지, 오늘 밤에 추가로 폭락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추가로 폭락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조금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분위기면은 오늘 밤에 뭐 22 통화정책 뭐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뭐 이니셜 잠리스 클레임이나 뭐 여기 있는 뭐 매뉴팩처링 인덱스가 뭐 어떻게 나오던 간에 결과적으로 이것도 반등의 재료로 활용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긴 듭니다. 제 개인적인 희망은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이 오늘 적당히 좀 반등해 주는 모습이 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애매한 때에서 이렇게 반등 한 번씩 해주면은 오히려 하락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아무튼 맨날 드리는 그런 이야기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뭐 미국 주식시장은 뭐 맨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본이에요. 뭔가를 하는 게 독특한 일이죠. 여러분들 그 투자에서 어쨌든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말들은 다들 이해를 하실 텐데,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기회가 눈만 뜨면 온다는 건 아니죠. 진짜 좋은 기회, 뭐 진짜 위기 이런 거는 가끔씩 오는 거잖아요. 가끔씩 진짜 위기, 진짜 기회 이런 건 가끔씩 오잖아요. 맨날 기회냐? 맨날 위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짜 좋은 기회는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뭐 1년에 몇 차례 없잖아요. 근데 1년에 몇 차례 없는 건데, 근데 뭘 맨날 우리는 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냐는 거죠. 좋은 기회를 노려야지, 뭐 자꾸 별로 별 5개짜리 그런 찬스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별 5개짜리 찬스는 1년에 몇 번 안 온다 말씀드렸죠. 보통은 뭐 별 2개, 별 하나짜리 찬스일 텐데, 그런 데서 자꾸 들이대면 몸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요즘에 뭐 HTS니 스마트폰이 이런 게 막 그런 게 나와가지고 막 길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막 주식 트레이딩을 하고 이런 게 약간 붐인데요. 지금까지 주식 수백 년 역사에서 그렇게 트레이딩 붐이 불었던 거는 비교적 최근에 몇십 년의 일입니다. 기존까지 주식시장은 원래 기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어요. 투자는. 그죠? 1년 내내 타이밍 기다리다가 기회다 싶으면 한 번 돈 집어넣고, 기다리는 게 투자의 일에 거의, 기다리는 게 투자의 한 99%의 일이었지, 뭔가 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어떤 길게 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다, 나는 지금 현재의 흐름, 나는 현재 유행을 민감하게 잘 따르는 트레이더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기회들도 계속 노려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무튼 저의 투자 스타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본입니다. 전 그래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 식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 계속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자리냐, 지금이 별 5개짜리 기회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오늘 밤이 그런 날이냐, 그런 날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도 저는 그냥 빨리 잠이나 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좀 드려봤고요. 당연히 미국도 그렇죠. 미국 S&P도 지금 중요한 자리죠.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니까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4540이라는 자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일단 이 자리 저항 테스트 하겠죠. 글쎄요, 뭐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자리들 어쨌든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한 두 번째로 4540이 붕괴된 건데,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은 훈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밤에 이것도 장대 양봉으로 또 돌파 한창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쉬어야죠. 그죠? 그럼 또 이 부분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하여튼 4540이라는 라인 부근에서 싸움이 지금 벌어질 예정이니까 이 부분 잘 보자고요.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물론 그리고 저는 이제 S&P에 베팅 안 했기 때문에 별 관심도 없고, 사실 저기는요. 저는 이제 나스닥에 베팅했기 때문에
나스닥을 좀 잘 쳐다볼 건데, 오늘 밤 나스닥이 그렇게 결정적인 중요한 자리냐? 그렇진 않거든요.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라인은 이미 붕괴시킨 15,650 정도 라인, 아니면은 저 밑에 있는 저 라인, 뭐 한 14,700 정도 되는 이런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가만히 지켜볼 거예요. 다만 개인적인 어떤 희망 뭐 이런 생각 정도는 있죠. 이쯤에서는 살짝 좀 반등해주면서 좀 힘을 좀 충전하면 더욱더 아래쪽으로 빠질 때 세차게 빠질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거니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그냥 지켜볼 거예요. 지금은 오늘 밤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상시처럼 아무것도 안 할 예정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그죠? 맨날 똑같습니다. 금리 잘 봐야 돼요. 금리. 오늘 밤도 결과적으로 시장의 포인트는 뭐다? 금리예요. 인플레 우려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솔직히 좀 너무 급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여기 장대양봉부터가 이제 22년인데 올해인데, 솔직히 좀 올해 움직임 좀 빡셌죠. 조금 좀 그랬으니까 저는 더 가더라도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가 중요한 자리다. 1.75가 중요한 자리다. 이거 강하게 돌파한 착에서 힘 좀 썼으니까 충분히 쉴 땐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밤에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부분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밤에도 금리 오르면은, 오늘 밤에도 금리 올라갈 수 있죠. 오늘 밤에도 금리 올라가면 근데 주식시장은 또 자빠질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 애매한 자리에 중간에 붕 떠 있다고요. 애매한 자리. 나스닥 기준으로 애매한 자리 있으니까 뭐든 가능합니다. 폭락도 되고 급등도 돼요.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잘 거라고요. 어차피 뭐 그냥 그런 날이니까, 중요한 날 아니니까. 오늘 하여튼 2년물 금리도 좀 빠지고 있네요. 장중에 계속 빠지면 주식시장은 오를 수 있겠죠. 이런 생각 하시면서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볼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뭐 조금 빠지고 있는데, 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뭐 22에서 뭐라 하면은 또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잘 보자고요. 이런 이야기 정도 맨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요. 오늘 한국장 이야기도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안 그래도 한국장 이야기하기 전에 요즘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굉장히 핫한 종목이 돼 있죠. 27일 날인가 신규 상장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딱 지금 회사 이름만 검색을 해봤는데도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보니까 뭐 다들 따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상한가 간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시장이 좀 뜨겁지 않나 싶어요. 이걸 보면서 지금 시가총액 100조 원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뭐 상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확실히 아직도 시장 분위기, 투자자들의 심리는 식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심리가 식지 않았다는 게 일단 저의 입장, 숏을 보는 입장에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안 좋을 수 있겠죠. 하여튼간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나 뭐 코스닥 지수나 이런 애들은 지금 찬바람이 횡횡 불어오고 있는데, 찬바람을 세게 맞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시장 심리는 여전히 훈풍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장 심리는 아직도 뭐 가을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완전 뜨거운 한여름 이런 건 아니고, 시장 심리는 그래도 시장 심리는 미국 주식시장 정도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도요. 뭐 늦가을, 초겨울 뭐 이 정도 느낌? 아니면은 뭐 가을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리적으로는요. 예. 어쨌든 그죠? 주식시장 지수는 380을 깨고 또 뭐 1340짜리를 깨고 이랬었으니까, 주식시장 지수들은 뭐 가을, 겨울, 뭐 겨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안 좋은데, 심리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심리, 이런 분위기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 좋아 보인다라는 거. 저렇게 계속 분위기 뜨거우면 계속 결국 개인들이 주식 매수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개인들이 주식 매수하면 어쨌든 별로 끝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2020년에는 개인들이 주식 매수해서 승리를 받은 한 해이긴 한데, 또 개인들이 승리를 하게 올해도 내버려 둘까 싶긴 하네요. 하여튼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제 생각엔 일단 뭐 적당한 반등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바랬던 거는 요런 코스닥 시장처럼 요런 반등을 바라긴 했었습니다. 요런 반등.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철저히 이제 하락을 보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한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최근에 좀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을 했다가 이제 진짜 의미 있는 반등을 하고 싶으면 이런 자리에서 변동성을 줄이면서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반등하는 데는 진정한 반등을 위해선 가장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급락을 했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매집을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을 모으는데 힘을 이렇게 모으는 거 봤어요, 지금까지? 이런 건 잘 없죠. 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가 안 좋습니다. 힘을 모으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힘을 모으려면 변동성을 죽이면서 짜불짜불 하는 게 통상적으로 어떤 힘을 모으고 매집을 하는 모습이 보통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하락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오늘 코스피 같은 게 차라리 막 시원하게 급등하고 콜대박이 나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했는데 이런 일은 일단 일어나진 않았는데 코스닥이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코스닥이 좀 시원하게 좀 올라줬죠. 물론 이게 지난번 낙폭을 생각해보면 그다지 급등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올라버리면은 뭐겠어요.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올라버리면 밑에서 차분하게 매집은 일단 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점들. 근데 이제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변동성 줄이면서 이 정도면 누군가 오늘 조금 뭐 주식을 매집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야,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지지력이 나왔으니까 급반등한다. 그건 모르는 건데요. 어쨌든 아직까지 단기 하락 추세 혹은 중장기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라 뭐 여기다 대고 좋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긴 한데 그냥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코스피에서 이런 급등이 나타나길 개인적으로는 좀 바랬었는데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고 차분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어쨌든 다시 380 올라왔죠. 380.0 오니까 올라왔죠. 네. 아무튼 반등을 하긴 할 생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등할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등 시 매도 전략이니까 충분히 좀 기다려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제 오늘 밤에 또 미국이 또 휘청하면은 여기서 추가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뭐 이 정도로 해놨다라고 해서 내일 반드시 반등한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 말씀드렸다시피 좀 충분한 싸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괜히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좀 반등이 좀 세게 좀 올라왔다. 예를 들어 뭐 코스닥 시장 같이 이렇게 뭐 양봉이 올라왔다. 이런 거 나오면은 그러면 한번 매도를 때려봐야지.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 정도는 적당할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코스피의 이런 모습은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삼성전자 봐도 그렇죠. 76,000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76,000원 부근에서 결과적으로 2거래일 동안 뭐 지지력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의 싸움이 좀 더 지속돼야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아무튼 뭐 딱히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적당히 어딘가를 지키고 있네요. 그죠? 뭐 1192원? 일단 뭐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정배열에 위쪽으로 잘 가고 있어요. 힘 소화 잘 하면서 변동성 죽이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급등 이후에 급등에 대한 피로감 소화하고 저는 어쨌든 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고요. 제가 뭐 딱히 점검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오늘 볼 거는 다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